수없이 들어보셨을 조언은 바로 더 많이 걸으세요입니다. 걷기는 정말 건강에 좋으니 계속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특정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걷기로는 그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저는 윌먼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가까이 다리에 이상 증상을 느끼는 노인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발이 차갑고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발목이 붓고 세면대 앞에서 10분만 서 있어도 종아리에 심한 자결감이 느껴지는 증상들이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권장하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밤에는 발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고 약국에서 파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셨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환자분들께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혈액순환 장애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혈액이 다리 전체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피부가 손상되며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감염과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는 동맥과 심장에 이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약 5명 중 1명은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을 어느 정도 앓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걷고 물을 마시고 다리를 높이 올려라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세요. 밤 10시에도 발이 시린 진짜 인류는 걸음 수와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단련하지 않는 근육 하나에 있습니다. 이 근육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발시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 근육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혈관 전문의들은 이를 종아리 근육 펌프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다리 깊숙이 있는 정맥을 눌러 중력에 반하여 혈액을 가슴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정맥 내부에 있는 작은 단방향 판막은 혈액이 밀려 내려갈 때마다 닫히면서 혈액이 다시 아래로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펌프의 작동 원리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작동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펌프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맥벽은 탄력을 잃고 판막은 혈액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 자체도 위축되고 약해지는데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펌프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발목 주변에 정체되며 부기가 생기고 발에 산소가 부족해져 차가워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펌프 기능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악순환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악순환의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만보 걷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혈액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몇 가지 의도적인 동작에 있습니다. 5부터 1까지 순서대로 5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동작은 이전 동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 재활 클리닉에서 60세 이후 혈액순환 회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1번 동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동작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루스라고 부를 환자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수년간 치료해 온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한 인물이므로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루스는 68세였고 여전히 활동적이었으며 거의 매일 아침 정원 가꾸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발목이 붓고 담요를 두 겹으로 덮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꾸준히 걸어왔지만 예차로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루스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세요.
결국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5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째, 발가락과 발 뒤꿈치 펌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너무 사소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다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는 서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전부터 가장 먼저 시키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몸이 회복되는 동안 혈액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발을 위로 구부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정맥이 압박되어 발목 주변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12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앉은 자세에서의 발목 운동이 노년층의 정맥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 있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반대로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마치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듯이 천천히 조절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하루에 2, 3회, 20에서 30회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탁에서,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발걸음의 추진력을 이용해 종아리 근육에 짧고 강렬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 거의 힘들이지 않고도 발이 따뜻해지고 붓기가 줄어듭니다. 4번째,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 운동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쉽지는 않죠. 10초도 안 돼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다리를 쭉 펴고 유지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앞쪽의 큰 근육들을 자극하는데 이 근육들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나 넘어지기 전에 균형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허벅지를 지나는 큰 정맥을 압박하려 혈액이 다리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는데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보행 속도라는 것을 측정하는데 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걷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낙상 위험과 독립성을 몇 년 앞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째 활력 징후라고 부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 보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고 바르게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된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고 2초간 유지한 후 툭 떨어뜨리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10에서 15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로 바꿔서 똑같이 합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반동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지지대를 이용한 종아리 들어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 훈련과 균형 훈련이 겹치는 부분인데 균형 감각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깊은 정맥이 중력에 저항하려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혈액이 고려 붓기가 생기고 균형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가벼운 비틀거림이 실제 낙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왕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함께 어떤 운동부터 시작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종아리 운동으로 돌아가서 튼튼한 의자나 카운터 뒤에 서서 손은 가볍게 균형을 잡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서서 시선은 앞을 향한 채 2에서 3초간 멈춘 후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10회 반복하고 몇 주에 걸쳐 20회까지 늘려가세요. 이 동작 하나로 무릎이나 고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발목 안정성, 혈액순환, 반응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한 발로 균형 잡기입니다. 혈액순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고려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동안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70대 노인 중에서도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카운터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똑바로 서서 잡을 만한 곳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바닥에서 2.5cm 정도 들어 올린 후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이자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균형을 잡는 시간 때문입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순간 종아리, 발목, 엉덩이, 코어 근육이 모두 수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걷는 도중처럼 순간적으로 혈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내내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자세를 연습하려면 카운터에 손을 가볍게 짚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은 다음 다른 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똑바로 서서 20에서 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한쪽당 2세트씩 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손을 카운터에 얹는 대신 살짝 띄운 상태로 연습하세요. 첫 번째, 서서 하는 종아리 펌프 자세 유지입니다. 이 동작은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바로 그 동작입니다. 다리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해하고 나면 혈관 재활 프로그램에서 이 동작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동작인 종아리 들어올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최고점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끝으로 서서 그 자세를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어 발목 부근에 정체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목 펌프는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동작은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지속적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합니다. 실제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종아리 들어올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약물이나 장비 없이 오직 체중과 꾸준한 운동만으로 통증 없는 보행거리와 총보행거리가 의미 있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카운터 뒤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으로 편안하게 설 수 있는 높이까지 천천히 올라간 후 정상 호흡을 유지하면서 최고점에서 3에서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약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1위입니다. 처음에는 8에서 10회 정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15에서 20회까지 늘려가세요. 핵심은 계속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압박이 실제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루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루스에게 걸음수를 세는 대신 매일 약 12분씩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발끝과 발 뒤꿈치로 펌핑하기, 뉴스를 보면서 다리 뻗기, 부엌 조리대에서 지지대를 이용한 종아리 들어올리기, 균형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서 종아리 펌핑 유지하기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저도 절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저녁 식사 전까지 발목이 붓지 않았고 밤에 발이 따뜻해졌으며 소파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넘어질까 봐 남몰래 두려워하던 루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가기 전에 솔직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가 예고 없이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감각이 없어지거나 발에 난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집에서 이 운동만 계속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운동은 갑작스러운 질환이 아닌 일상적인 혈액순환 장애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동작으로 두 번째 심장을 깨워보았습니다. 발끝과 발 뒤꿈치로 펌프질을 시작해서 심장을 활성화시키고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 지지대를 이용해 종아리를 들어 올려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한쪽 다리로 서서 다리를 오랫동안 조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서 종아리를 펌프질하듯이 꽉 조여주는 동작을 합니다.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 동작은 걷기 운동의 빈틈을 채워주고 집에서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떤 동작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준 다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윌먼 박사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